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공장 11월 8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나스닥이 거의 2% 초반 중반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최근 좀 약세였죠. 오늘 새벽 조금 전에 이제 끝난 상승률을 보면 아마존닷컴이 거의 7% 급등이 나왔어요. 7%, 애플이 3%, 넷플릭스 5%,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4%, 뭡니까 기술자들, 알리바바도 거의 5%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 2.6%, 역시 다우지수 2.13%. 중간선거가 막상 항상 그렇죠. 어떤 결과 부분들이 나오면 발표가 되기 전에는 A라는 생각, B라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갸우뚱하죠. 근데 막상 지나고서 보면, 이 지난주에 주가의 변동성 부분들이 얼마나 쌌는가. 두 가지가 계속 떠오릅니다. 변동성이 크면서 이머징 마켓이 급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이 한 바퀴 크게 돌았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역시 하락에 따라서 급락에 따른 하락에 대한 그 주가의 반영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급락이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슬슬슬 사 모으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하나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긍정적인 뉴스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연하죠.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재선에 2020년도 선거 대선전에 이제 진입이 됐어요. 대선이 진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투표 표심 부분들에서 당연히 표를 받으려고 하면 선심성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두 개의 공통 분모가, 특히 민주당도 역시 인프라 투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멕시코 장벽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근데 멕시코 장벽은 글쎄요, 트럼프 당선되고 한두 번 정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내용이 색채가 좀 많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경제 분야, 인프라 분야, 그리고 무역, 약값이나 등을 민주당과 함께 한다는 발표 부분들을 하면서 다우가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고, 최근에 낙폭을 컸던 기술주들 한 번에 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겠죠. 워낙 지금 몸이 가벼워진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바닥인데 몸은 상당히 가벼워진 상태고, 조그만의 매수만 들어오면 그대로 슈팅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어제 대북 관련된 부분들이 연기로 출회가 됐지만 그거 역시 매수할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공포 분위기하고 투자 심리에 뭐라 할까요? 투자 심리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싼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은 잘 안 나서죠. 살까 말까 확인하고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뭐라 할까요? 투자라기보다는 장대 양봉을 확인하는 투자 부분들이 메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아마존닷컴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트럼프 일방 통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근데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고, 일방 통행보다는 퍼포먼스 쪽에 인프라 가지고 공통 분모니까 인프라의 속도 부분들은 빨리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주들의 규제 완화 기대감 부분들이 되면서 상승 부분들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까지 되면 하반기에 올해 국채가 7,700억 달러 정도 추가 발행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국채 발행 규모도 저렇게 일방 통행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보면 미국 국채 30년물의 발행 부분도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응찰률이 30년물의 발행 금리가 3.4%, 응찰률이 2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 하반기에 이 금액 부분들이 나올 때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불안 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그 수요는 함께 증가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올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 상승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부분들의 불안 심리가 국채 수요 부분들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이 됐는데, 이거 두 개 역시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예산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권에 인해서 국채 발행 부분들을 마냥 늘릴 수는 없고 협의 부분들 좀 해야 되겠죠. 서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인프라 투자 쪽은 글쎄 초안 부분들은 정부 자금에 국채를 발행해서 규모를 키운다기보다는 민간 쪽에 많은 기회 부분들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보면 어디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개발할 때 정부에서 다 자금 부분을 100% 되지 못하니까 민간의 자금을 받아서 뭐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고 그 다음에 뭐 귀환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죠. 아마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여기에 많은 어드밴티지 부분들을 주면서 활성화시킬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왜? 지금 미국의 유동성 부분들이 시장에 잘 돌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미국 경기가 뭐 9월 소비자 신용 자체도 109억 달러 증가되는 모습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그래도 큰 돈이 은행 쪽에서 뭐 대출을 증가시킨다든가 이쪽에 지금 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 활로 부분들을 키워줘야 돼. 키워주려고 민주당도 오케이, 공화당도 오케이. 그러면 아니야, 2020년 동안 서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속도 부분이 빨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포커스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그 부분들을 꼭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가 유가 낮추기 위해서 이란 제재 완화했다. 지금 60달러를 지금 하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TI가 61달러예요. 61.59. 60달러 하회해서 뭐 60에서 한 55 정도 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상당히 큰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FMC 회의가 있습니다. FMC 회의에서 오후 2시 정도 발표되는데, 뭐 시장 컨센서스는 뭐 기대하는 것은 그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가 시장에 더 관심권을 좀 두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트렌드 부분들을 좀 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제 이제 중간선거 결과 부분들로 시장 투자자들 위험자산의 관심권의 큰 관심도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MSCI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반등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더 큰 내용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번 달 계속 화해 제스처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죠. 화해 제스처라고 보려면서 시장에서 워낙 큰 낙폭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연말 안도 랠리 관해서 하락에 대해서 반등 요건들을 만들면서 연말 랠리의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정리, 나스닥 2.6%, 그리고 아까 주식에서 아마존닷컴이 7% 가까운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기술주들 큰 폭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투자 심리 절대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가야 된다고 했어요. 남들이 불안 심리 부분들 커질 때 다른 관점에서 선발적 한 스텝 부분들 나아가지만 여러분 수익률에서 격차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8일 이슈맨 해주시는 수공장 머니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